조선시대 척불 정치 볼게요. 척불은 불교를 배척하는 정치다. 이런 얘기고, 불교는 고려 말에 권문세족과 결탁해서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신진사대부들에게는 불교는 개혁의 대상이었겠죠. 그래서 태조 이성계는 도첩제를 실시해서 승려의 숫자를 제한을 뒀어요. 도첩제라는 게 뭐냐면은 국가가 승려의 신분을 인증해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승려로서 얘는 승려 맞다 이렇게 인증해주는 사람만 승려가 될 수 있었어요. 원래 그 전에는 출가하면 승려가 될 수 있었는데 이게 도첩제를 실시해서 국가가 인정해주는 사람만 승려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첩제를 실시해서 승려의 숫자를 제한을 둔 거죠. 태종은 242개의 사원 외에는 사원을 싹 없애고요. 사원의 재산과 토지는 국고로 환수를 했습니다. 일단 세종은 36개의 사원만을 남겨둬요. 그래서 242개 사원, 그럼 이거는 태종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연관성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방원, 태종 이름이 이방원이죠. 이방원, 원이니까 숫자 1이 있어요. 이방원의 1은 242개의 사원만 남겼죠. 1의 2배가 되면 2, 또 2배가 되면 4, 나누기 2하면 2가 되죠. 그래서 1, 이방원의 1, 1이 2배, 2, 또 2배, 4, 나누기 2에서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방원에 제가 지도를 혼일강리역 대국도 지도, 이게 이방원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태종 때 만들었다고. 그래서 혼일강리가 뭐였어요? 혼자 1등, 강한 2등에서 혼일, 강 2에서 1과 2였죠. 그래서 1과 2에서 원투펀치에서 중국과 조선만 크게 그린지도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방원, 태종의 업적 관련해서 보면 숫자 1과 2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원의 숫자도 36개가, 세종은 36개고 태종은 242개인데 242, 2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태종이구나. 이런 식으로. 세종은 369, 369에서 36과 관련된 건 세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태종은 국고를 확충을 해서 나라의 국고에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아놔서 세종이 편하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세종의 정치를 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국고를 확충했냐? 보면 일단 토지를 대상으로 양전사업을 실시를 해서 세금을 걷었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호적을 작성해서 세금을 걷었어요. 그리고 불교를 대상으로는 사원 재산과 토지를 그냥 국가가 싹 뺏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재정을 확충을 했다. 태종이. 세종은 선종과 교종, 양종으로 통합을 해서 18개씩 36개의 사원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36, 그래서 세종의 업적에는 뭐 369, 369로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세종 앞에 3, 그래서 36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세종은 3하면 삼강행실도가 있고 6하면 전분육등법, 9하면은 연분구등법이 있고 36에 36개의 사원만을 남겼지. 이렇게 해서 태종 때 242개랑 구분을 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성종은 도첩제를 폐지를 합니다. 성종은 고려 성종도 마찬가지고 유교 정치를 확립한 왕이에요. 그래서 승려가 되는 길인 도첩제 자체를 폐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태종 이성계 때는 뭐였어요? 도첩제를 실시해서 그냥 출가만 하면 승려가 될 수 있었으나 승려가 될 수 있는 길을 굉장히 관문을 조그맣게 만들었죠. 그래서 관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승려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성종 때는 이 관문 자체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승려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태조 이성계는 조그만 도첩제라는 관문을 만들었고요. 성종은 그 관문조차도 없애버림으로써 이 승려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없애버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태조 이성계는 도첩제 실시, 그 뒤에 성종은 도첩제 폐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중종은 승과제도를 중지를 해요. 그래서 없애는 게 성종 때는 도첩제를 없애고 중종 때는 승과제도를 없애요. 그래서 도첩제가 중종이지 성종이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성종과 중종. 그래서 중종이 승과제도 폐지다. 이거를 외우기 위해서 중종 앞에 중, 승려를 중이라고 하죠. 그리고 승과제도의 앞에 승에서 승려를 연상하시면은 중종 때 도첩제 폐지가 아니고 승과제도를 폐지했지. 이렇게 성종 때 도첩제랑 두 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 중을 보고 중종의 중, 중, 승려 해서 승이 있는 승과제도가 중종 때 폐지된 거다. 조선시대에 척불 정책을 펼지만 또 왕실 내에서 불교를 밀어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걸 한번 정리해보면 태조 때는 내원당을 건립을 해요. 그래서 내원이 원하다. 그래서 원하는 걸 비는 곳. 그게 바로 내원당이에요. 이 내원당을 건립을 하고 여기서 이제 불공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신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복궁에 내불당을 건립을 해요. 내불에는 여기 불자가 불교라는 게 딱 명백히 박혀 있잖아요. 그냥 내원당은 그냥 원하는 걸 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공을 드리는 거 정도였는데 여기 내불당에는 그냥 불교가 딱 이름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신하들이 엄청 반대를 하죠. 근데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이 그냥 강행을 해서
내불당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불당 건립 이건 외워야 돼요. 불이 들어가 있는 건 세종이 신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불당을 건립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요 내불당을 건립하게 된 스토리는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태종, 아버지 태종이 세종의 장인을 역적으로 몰아서 죽여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태종은 이 세종의 왕위에 도전할 만한 강력한 세력들이 있으면은 태종이 자기 손에 피를 묻혀서 다 죽여요. 나중에 그러니까 세종의 장인이 자기가 죽고 나면 세종을 막 뒤흔들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세종의 장인을 먼저 죽여버려요. 그냥 태종이. 이 세종의 와이프 소원왕후에게는 세종의 장인이 이 소원왕후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소원왕후 눈에 보기에는 억울하게 죽은 거야. 태종이 그냥 나중에 혹시라도 세종을 쥐고 흔들까 무서워서 장인을 죽여버렸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소원왕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부모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극락왕생하라고. 이렇게 열심히 불공을 드리면서 불교 신자가 된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부모님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불교를 철저하게 믿었어요. 근데 이런 소원왕후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세종은 이 소원왕후랑 굉장히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소원왕후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소원왕후가 불교 신자였지 그러면서 내불당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생각하셔서 세종은 와이프 소원왕후를 위해서 내불당을 건립을 했다. 이 정도 생각하시고, 세조 때는 어떤 불교책이 있었냐면은 일단 간경도감을 설치를 하고 불경을 간행을 해요. 그래서 간경도감이 뭐예요? 간이 발간하다, 경이 경전이에요. 그래서 불교 경전을 발간하는 기관이 간경도감이고요. 세조 때는 또 원각사지 석탑을 건립을 해요. 그래서 고려의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계승한 게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죠. 그래서 세조는 말년에 피부병 등으로 고생하면서 좀 자신이 잘못한 거를 반성하면서 불교에 의지를 하죠. 과거의 일들을 후회하면서, 그러면서 불교에 의지하면서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세조가 강경도감을 만들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세조는 굉장히 강경한 왕이었다. 이걸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태종과 세조가 강경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태종은 친형은 안 죽였는데 세조는 친동생도 죽였다. 그래서 더 강경한 인물이었다. 그렇게 강경하게 친동생도 죽이고 그러더니 말년에는 엄청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불교에 귀의해서 원각사지 10층 석탑도 만들고 강경도감이라는 불교 경전을 발행하는 기관도 만들었다. 명종 때는 도첩제와 승과를 일시적으로 다시 부활시켜요. 성종 때 도첩제 없애고 중종 때 승과제도를 없앴잖아요. 그거를 다시 부활시킨 게 명종이에요. 그럼 왜 명종이 부활시켰냐? 명종은 명종 때의 엄마 문정왕후를 알아야 돼요. 문정왕후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아들이 왕이었으나 명종을 쥐고 흔들었던 그 왕후가 바로 문정왕후예요. 근데 이 문정왕후가 독실한 불교신자였어요. 왜 독실한 불교신자가 됐냐? 문정왕후가 이 왕비가 되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아들을 못 낳았거든요. 그러다가 부처님께 계속 빌어갖고 20년 만에 기적과 같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이 명종이고, 그래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가 아들을 낳음으로써 아들을 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정왕후 입장에서 불교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20년 만에 30대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독실한 불교 신자가 돼서 도첩제도 다시 살리고 승과제도도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그리고 스님, 문정왕후가 밀어줬던 유명한 스님이 있는데 바로 보우예요. 그래서 봉은사 주지였고요. 그래서 보우를 중용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보우라는 스님이 명종 때 문정왕후의 후원을 받았던 스님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문정왕후 어마어마한 실세라고 그랬죠. 이 문정왕후 이 실세가 보우를 보호하셨다. 강력한 힘을 가진 문정왕후가 보우를 보호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조선시대는 억불책으로 인해서 이 절이 전부 다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산에 가야지 절이 있잖아요. 근데 문정왕후 덕에 봉은사 주지였던 보우를 밀어줬기 때문에 봉은사는 절로 도망가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강남에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봉은사요. 강남에 있죠. 그렇게 생각하셔서 문정왕후 덕에 봉은사는 아직까지 강남에 남아있을 수 있구나. 그래도 명종 때 도첩제와 승과를 일시적으로 부활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활약한 스님들이 보면 휴정 서산대사와 유정 사명대사가 있는데 둘 다 명종 때 이 부활시킨 승과 합격자였습니다.